네, 안녕하십니까. 권순표의 물음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셨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셨을 분입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새 뭐 뜨거우시죠? 조금 바쁩니다. 여기저기서 찾으시죠, 요새? 찾는 데가 좀 네. 많아지더라고요. 네. 일단 예. 주식 덕분입니까? 부동산 덕분입니까? 찾는 데가 많은. 전공이 어느 쪽에 더 0.1이라도 더 전공이세요? 50%입니다. 아, 50대 50이요? 공교롭게도. 둘 다 드시겠다 이건. 1이라도 더 자신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부동산과 주식 중에. 주식이 조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이냐면 제가 하는 걸 떠나서 예. 이제 분석 가능한 시장. 예. 조금 더. 아, 부동산은요? 그 마찬가지. 부동산, 한국의 부동산이 진짜 어려워요. 아. 예, 분석 변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인간의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은 또 네. 뭐랄까 이게 온전히 투자 자산이면 예. 오히려 분석하기가 쉽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혼재에 게 있으니까 개념이. 투자도 있고 네. 거주라는 개념도 네. 있으니까 네. 이게 분석하기가 좀 더 어렵다. 아, 심리가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하다는 말씀은 좀 새로운데요. 그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예. 주식에도 감정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안. 다른 감정이죠. 네. 뭐냐면 이거는 잊어버릴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요즘 엄청 오르는데 예. 내가 삼성전자 안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술 먹을 때 아유 삼성전자 없다 예, 이러고 그렇죠. 치울 수 있는데 근데 난 집 없다가 안 되는군요. 그건 집 없다는요. 집에 자면서도 벌떡벌떡 깨요. 저는 무주택자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네. 삼성전자 없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잠자다가 벌떡벌떡 무슨 깨고 말씀인지 부부 싸움 알겠네.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안 샀니? 그때 왜 그때 그 집을 안 샀니? 예, 왜 이러니까. 팔았니? 그렇죠. 저는 잠이 부부싸움 안 안 했습니다. 근데 분명 훌륭하시- 이건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주식이 가시적으로 뜨거우니까요. 네. 주식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6천 뚫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불안한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었어요, 자기께. 네. 행복한 고민이죠. 네. 불안해할 만한 때입니까? 저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주가가 오르는데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빠질까봐 그렇겠죠. 그 지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빠질까봐 불안한 건 뭐냐면 예. 빠질 때 준비를 안 해서요. 예. 빠질 때 준비만 하면 불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빠질 때 준비가 뭘까요? 빠지면 팔면 됩니다. 빠지면 판다. 예. 예.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니까 마치 조금이라도 빠져서 내 이익이 줄까봐 예, 이런 그런 걱정을 거죠. 하는 예. 건데 예. 사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빠지면 팔아야 됩니까? 기본은 뭐냐면 사실은 시장 대비해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예. 10% 이상 빠지면 예. 팔 준비는 사실은 해야 됩니다. 10% 이상 빠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앵커님 뭐냐면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예.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정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예. 많이 올랐는데 빠지는 거 아닌가요?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투자는 미래하기 때문에 기준이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미래가 기준이 된다. 그렇죠. 예. 아무리 올라도 예.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죠. 음. 아무리 올라도 네. 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치가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50% 빠지면 그때는 하실 거예요? 예. 그럼 그때는 똑같이 물어볼걸요? 예.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해도 돼요? 예. 바닥이냐 묻는 거죠, 또.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 중요한 건 미래에 있다. 예. 그래서 과연 한국의 주식이 더 오를 수 있느냐, 예. 더 좋아질 수 있느냐가 자신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 핵심 질문 조금 이따 드리고. 네, 빠지면 팔라 그러셨잖아요. 네, 한 10% 빠지면 팔아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오를 때도요. 이렇게 저도 장을 관찰해 보면 뭐 저는 전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맨날 손해 보지만 10% 15%까지 빠지다 또 속고 상승장 대세 상승장에서는요. 네.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러니까 15%쭉 빠지다가 또 속고 상승장에서는요. 또 빠지다 또 속고. 그쵸. 예. 이럴 때는 팔면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근데 잘 보시면 예.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오르는 주식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예. 주식을 살 때 그렇게 빠지지 않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뭐 특정 종목을 말해서 네. 좀 그렇지만 네. 예시를 드는 예. 겁니다. 삼성전자가 10% 빠질 것 같으세요? 예. 아니죠. 대세 상승장에는 10%안 빠지는군요. 절대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절대 손절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계속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 우량주고 대세 상승장이 있을 때는 그렇죠. 빠져도 10% 미만으로 빠지니까 팔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진짜 10% 미만으로 빠질 땐 팔면 되고 뭐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좀 쉽네요. 그럼 용기가 생기는 예, 거예요. 그건 좀 쉽네요. 그럼 예. 올랐다고 걱정할 필요 없으시죠. 10% 이상 떨어지면 팔면 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10%라는 거는 네. 고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산 가격 기준인가요? 자기가 산 가격이요. 아, 이거 두 가지가 예,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예. 절대가 빠졌어요. 예. 그러면 10%가 기준인 거죠. 예, 내가 산 예. 가격에서. 예. 근데 주가가 계속 그렇죠. 오릅니다. 예, 예. 오를 때는 고점 대비해서. 아, 그 기준 아주 심플한데요? 네. 근데 10%는 예. 예를 들어서 유동적이에요. 예. 개인별로 다 다를 수는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배 올랐어요. 예, 예. 근데 막 난 10% 빠지면 팔아야지. 예.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한 게 사람의 심리죠. 근데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이라도 여유를. 그렇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조금만 여유를.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이게 종목보다도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예.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예. 건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쳐서 예. 그리고 바다이기 때문에 공포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공포를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여서 무서워, 호수여서 무서워. 예. 그러면 시냇물은 안 무서워. 예.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예. 사실 내가 수영할 수만 있으면 예. 어느 곳도 무섭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항상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나는 수영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쩌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방법에 대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돼서 두려워. 그건 본질적으로는 내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예. 좋겠다. 예. 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라는 말씀입니까?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예. 거예요. 난 과연 이 시장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예. 그 질문도 좀 추상적인데. 예를 들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예. 나는 주가가 빠졌을 때 팔 용기가 있는가. 예. 그리고 주가가 오를 때 안 팔 용기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좀 쉽게 대표님 말씀을 좀 규정하면 내가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가 이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6,000이에요. 예. 앵커님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예. 갑자기 엄청 떨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딱 내가 그럽니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나는 10%만 빠지면 무조건 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요. 예. 그래 100만 원은 내가 예. 게임비로 생각할게. 개인마다 다를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100만 원이 빠지면요. 예. 팔면 돼요. 그러면 폭락에 대한 두려움은 없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100만 원이 빠지면 못 예. 팔아요. 아까워서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계획과 용기와 예. 나의 준비가 돼 있는가를 묻고 예. 두려움을 남한테 넘기고 시장한테 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원칙만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수용할 줄 알면. 그러면 왜 폭락에 두려워요? 예. 지금 주가가 엄청 오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예. 왜냐면 이제 한국 주식 폭락한다. 예, 뭐 예, 이건 다 예. 허구다. 막 예. 갑자기 어디 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와서 예. 막 난리 친다. 그게 왜 두렵습니까? 나는 10%만 빠지면 팔 건데. 상승량은 줄기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확률이 50%예요. 예. 주가가 오를 확률과 떨어질 확률은 50%입니다. 근데 오를 때는 계속 갖고 있고 예. 그리고 내려갈 때는 10%에 예. 내가 팔 수 있다면 기대감은 어떻게 돼요? 예. 플러스가 되죠. 좀 심플하네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오른단 말입니다. 아까 네. 잠깐 설명하셨지만 그게 1,500만 원이 됐어요. 네. 2,000만 원이 됐어요. 예를 네. 들어서 거기서도 10% 정도면 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10%가 예. 될 수도 있고 난 그래도 2배 벌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더. 한 15%는 내가 아. 그런데 오히려 오를수록요 그게 네. 타이트해져요. 사람 심리가요. 예. 가졌던 걸 잃으면 더 아픈 게 사람 심리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 근데 그 초원해지셔야죠. 왜냐면 2배 벌었으면 예, 1,000만 원 벌었으면 예. 그래 200만 원 없던 걸로 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 대박주를 쪽박주로 안 만들어요. 예. 예. 이해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건 특정 PD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게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네, 네, 네. PD가 여러 명이니까 아. 어제 어떤 제 후배 PD 녀석이 꽤 버른 거예요.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 상승장에. 근데 딱 그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 난 없어지면 못 살 것 같아 이제. 벌었던 거 잃어버리면 그 두려움이 훨씬 크더라고요. 훨씬 크죠. 예.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 돈으로 생각하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니까 손실의 고통이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올라갈수록요
더 초조해져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네. 어떻게 2배 올랐는데 네. 막 하나도 15% 떨어져도 막 네. 잠이 안 와요.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러면 하여튼 2배, 뭐 50% 벌건 100% 벌건 네. 자기 기준을 정해놓으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5%. 난 15% 이상 고점에서 빠지면 판다. 무조건 판다. 그럼 공포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네. 빠지잖아요. 네. 그럼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네, 뭐라고요? 내일 오를 거야. 아, 절대 그렇죠. 팔면 안 돼. 너 내일 오르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죠. 안 돼. 그래. 네. 내일은 오를 수 있을까? 내일 네. 갑자기 5% 오를 거야. 그렇죠. 기다렸더니 갑자기 네. 20%가 빠졌어요. 또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깁니다. 네. 아니야. 내일은 진짜 올라. 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팔잖아요. 네. 근데 다음 날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오를 때 또 사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네. 중력을 이기셔야 돼요. 네. 그 중력. 네. 그래야 그게 힘들죠, 사람이? 그래서 이 중력을 이기기가 엄청 네.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본성에 반하는 행동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살 때부터 네. 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 때부터 우리는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돈 잃을 용기를 내세요. 예. 그러면 흥미롭게도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예. 아이러니한 거죠.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첫 원칙이 뭡니까? 네.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네.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예. 주식 투자를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잃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관점이 달라져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어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읽지 않으려면 뭐하러 주식 투자해? 저축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벌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마음을 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예. 역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예.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 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무관리나 경제학에서 수익과 리스크는 비례한다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수익이 높으면 예.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수익은 높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기적 같은 일이죠. 예. 그건 뭐냐면 오랫동안 투자하면 돼요. 예. 오랫동안 투자하면 복리 투자를 하시면서 예. 수익은 올라가는데 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오래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에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예. 절대 손실을 크게 내면 안 돼요. 예. 오랫동안 투자하려면 돼요. 그래서 손실을 줄이라는 게 네. 역설적으로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하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 수용하는 법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일기예보를 좀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 내일 폭풍이 오느냐 안 오느냐. 네. 자, 일단 수용하는 법은 아까 딱 기준을 정해 주셨으니까요. 네. 근데 자, 우리 시장은 비싼 상황입니까? 싼 상황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면 네. 지금까지 1년 동안 예. 코스피 지수가 100% 이상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비싸죠. 비싸죠. 심리적으로는 비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만하고 비교해 보면 예. 50%가 싸요. 아, 그래요. 뭐가 정답일까? 예. 이거는 측정하기 되게 힘듭니다. 예. 상대적인 개념이고 나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예. 있어요.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비싸. 그렇죠. 떨어질 거야.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대만보단 싸.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투자하지 예. 않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예. 뭐냐면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네. 때문에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느냐의 기준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비교하지 말고. 예. 그래서 자꾸 이유를 대지 말고. 예. 나의 처지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지 말고. 예. 그래서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는 주식시장이 명확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예. 이익이 증가하느냐. 예. 기업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 예.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런 차원에서는 예.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 그럼 지금도 비싼 상황은 아니다. 객관적 지표는. 좋아지니까 앞으로. 예. 예. 그럼 어디까지 이런 질문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 할 수는 있죠. 예. 드릴 수는 있는데 예. 그게 의미가 없다는 예. 거예요. 왜요? 왜 한도를 둡니까? 예. 위에는 열려 있는 거예요. 예. 밑에만 한도만 두세요. 근데 이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시장이 속였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쵸. 뭐가 벌만하면 그 힘 있는 사람들, 특히 거대주주 이런 쪽으로 막 시장이 돌아가고 네. 조작 가능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룰은 지금 많이 투명해졌습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규칙이 달라지고 예. 있죠. 상법이 1차 개정, 2차 개정, 예. 3차 개정이 이미 이제 본회의를 거쳐서 예. 통과될 거고 이제 회사들이 변경되고 있고 예.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조치들, 정책들 그리고 개혁 조치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에는 규칙의 룰이 바꾸는 것도 미래를 좋게 만드는 또 한 가지의 강력한 원인이죠. 우리 룰은 잘 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식의 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여자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요. 주식을 막 장난치는 사람들만 샀어요. 그래서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았죠. 좀 더 장기 투자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주식을 다르게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올해 2026년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이거 전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 큰 변화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뭐 개미 투자자들이 뭐 사고 일시에 끝날 거야. 이거 거품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과거의 문법이에요. 그렇죠. 경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그 개인들이 달라졌다고요. 과거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인들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에 신뢰를 갖고 퇴직연금으로 사고 ETF를 매수하고 있고 그런 자금들이 사서 외국인보다 더 강력하다고 봐요. 외국인들이 사면 뭐 주가가 오릅니까? 천만의 말씀.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죠. 보세요. 오르니까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들도 어쨌든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건 다른 의미예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신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퇴직연금을 거기에 걸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앞으로의 인생과 함께 할 거다. 이게 미국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그래서 과거의 문법으로 해서 뭐 개인들이 살면 개미들이 살면 거품입니다. 아니요. 그런 말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제. 진짜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쉽게 말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가서 한국 주식을 팔러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 좀 사세요. 너무 쌉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해서 항상 제가 그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데 그게 지정학 위험인가요? 남북 문제인가요? 정치의 문제인가요?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겼어요.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 근데 왜 나보고 사라고 그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앵커님, 이거를 제가 제품을 만드는데 제가 안 써요. 누가 이걸 사겠어요? 근데 그게 달라졌군요. 저는요, 이게 진짜 큰 변화예요. 저는 이게 가슴 뛰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산다. 진짜 큰 변화입니다. 그게 물론 부동산 시장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과거에 없던 변화다. 진짜 그러면 변화죠. 우리가 미국식이 돼가고 있는 건데 맞아요. 우리도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은 10년, 20년 지수 추종하는데 넣어놓으면 벌어왔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쵸.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고 지금 그 길로 들어선 것도 같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넣었다 뺐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그렇죠. 정도. 벌써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식이 요즘은 제가 들어갈 때 빠지면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수를 사는 건데 지수 대비해서 10% 이상 빠질 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수의 ETF를 사면 이거는 손절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지수의 ETF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 지수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그럼 미국처럼 똑같잖아요. 10년 지나면 내 재산을 불어있고 맞습니다. 또 불어있고. 맞습니다. 그것도 마음도 편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편하죠. 근데 더 벌고 싶으니까 이제 기회 종목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수만 해도 신뢰성이 간다는 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세상이. 그렇죠. 저는 그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건 아직도 어떤 확신이 좀 있으시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 반도체에 대한 확신은 엄청 큽니다. 반도체가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요. 시가총액이 1,200조 원이 됐는데 저는 대만의 TSMC처럼 될 수 있다. TSMC는 시가총액이 2,500조입니다. 그러면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에서도요. 가능성 측면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평가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던 어떤 서학개미들은 돌아왔습니까? 보시기에?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그게 환율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2025년도에요. 코스피가 2배가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을 산 국가별로 구분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국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근데 수익률이 엄청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지금까지요. 네. 2월 말까지 미국의 평균 수익률이 1%가 채 안 돼요. 예, 예. 근데 한국 주식은 지금요. 엄청 올랐다고. 네. 이거는 자연적인 흐름이에요. 예.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거 진짜 내가 좋은 건가? 예. 한국 주식 사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의심하고 돌아오기 시작했군요. 이게 의심을 예. 넘어서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손해인 거예요. 예. 아니 그걸 제가 잘 아는 게 예. 제가 국장에 다 복귀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연금 투자를 하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연금의 그 안전자산 30% 기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국내 성장하는 거기 ETF를 못 사요. 30%는. 맞습니다. 그래서 뭘 샀냐면 나머지 30%는 엔비디아랑 채권이 있는 걸 샀어요. 근데 수익률이 형편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 규정도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죠.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예. 전형적으로 그게 뭐냐면 일종의 그 투자자 입장에서 설계된 게 아니라 그렇죠. 상품을 팔고 네. 그리고 이익을 보는 입장에서 설계됐단 말이에요. 왜 외국 상품이 증권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환전 수수료 엄청 가져가거든. 그리고 수수료 많이 받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도 물론 미국이 많이 오른 것도 예. 있지만 그러면서 외국 상품만 주로 그렇게 구성돼 있던 거예요. 이거를 거기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죠. 역차별이 있군요, 우리 상품이. 있죠. 그런 것들 다 고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 앵커님 무슨 얘기냐면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예. 좋아질 게 너무 많아. 아, 그 부분은 정말 한번 좀 저도 언론으로서 확신이 없어서 제기를 못 했는데 네. 그 30% 규정이 말이에요. 네. 미국 국채를 사면 면제가 돼요. 안전자산이라고. 네. 근데 과연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인가? 전 제가 한 1년 관찰해보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널뛰어요. 난리 예.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변동성이 얼마나 큰데. 근데 이거를 왜 안전자산으로 해서 그거는 전체 100% 투자 가능하게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는 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요. 예. 한국 주식을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비중을 줄여왔거든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하다는 건 네. 투자할 때 불확실성입니다. 예. 수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을 판단하기에 더 불확실성이 적잖아요. 예. 그럼 한국 주식을 더 불확실성이 적고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 다른 관점으로 계속 과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그런 게 변화할 여지가 너무 많다. 아, 그러니까 고쳐지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성장할 여지가 너무 많군요. 맞습니다. 이게 관점인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네. 하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네. 질문합니다. 한국 주식이 이제 5천 P가 되고 예. 2배가 올랐는데 반도체가 다 올랐다. 예.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 나머지 다 안 올랐는데요. 전 더 오를 것 같은데. 네. 이 관점이에요. 예.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길에. 반도체 말고. 나머지도 조금씩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고 지배구조가 개편되고 예를 들어서 뭐 평가 지표가 좋아지면 예. 훨씬 더 좋아질 놈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의 주식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요. 나머지 주식이 있고 반도체는 여전히 밝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예.